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다고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고 뭔가 남의 이야기 같네요. 결혼할 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부서가 남자 직원 수가 여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야근과 회식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요. 성격상 싫은 소리를 쉽게 하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타 부서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고 일 자체도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 어거지로 3년 정도를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할지 학원을 다닐지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노량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무원 학원에서도 나름 같이 공부하는 팀을 꾸려주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한 팀에 속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6명이던 팀이 어쩌다 보니 다 나가떨어져서 한 달 후에는 남편과 저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식사도 종종 하게 되고 아무래도 외로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겪어본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시험을 한 달쯤 앞뒀을 때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이에요. 속상하게도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던 공무원에 합격한 반면 남편은 안타깝게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졌더군요. 남편은 비록 자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미 함께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고마운 마음도 컸기에 남편의 고백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물심양면으로 그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불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좌절하고 무너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한 차례 낙방을 했던지라 정신적 충격이 몇 배로 커 보였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차마 한 번 더 해보라고 할 수가 없었고 남편 스스로도 할 엄두가 안 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공무원 준비는 그만하고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남편은 지인의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후로 한 1년 정도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3년이란 연애가 결실을 맺는구나 싶어 감격스럽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혼을 받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이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달달한 간식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에 한과랑 화과자를 준비해 갔네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부모님께서 결혼식이나 신혼살림 같은 건 둘이 이야기를 좀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하고 진작부터 이야기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봐 주셨을 때 반가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이미 결혼한 지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또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따질 건 따져보고 싶었지요. 저는 첫 직장에서 벌어둔 돈과 얼마 되지는 않아도 공무원 일을 하면서 번 돈까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긴 했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미 첫 직장에서 번 돈을 수험 생활에 다 써버린 탓에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청혼을 한 건가 싶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지요.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 조급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를 못한 건지 시부모님이 4천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답니다. 제가 모은 돈 4천에 남편이 가진 돈 1,000, 그리고 시부모님 돈 4천. 그래도 1억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차마 부동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유리에 붙어있는 A4 종이만 슬쩍슬쩍 대충 훑어만 봤어요. 역시나 어림택도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편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다는 사실을 아신 친정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제가 가타부타 모 말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절 붙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제가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서는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 쓴다 생각하고 당신들이 부족한 전세금을 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겨우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면 되겠냐면서 말이지요. 커다란 걱정거리를 순식간에 덜게 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 주 주말 마침 아버님 생신이었기에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신우와 신우 남편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는 뚜렷한 직업은 없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만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우 남편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고요. 남편 말로는 애가 생겨서 부랴부랴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애가 잘못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나요. 아무튼 아버님 생신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희 친정에서 1억을 빌려주신다 하여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말 그대로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고 어머님 역시 아버님과 신우 남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왜 너희 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시냐면서 너희 둘 다 성인인데 너희들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약간 화가 나신 듯한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신우 남편이 밥을 다 먹지도 않고 먼저 일어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신우도 진짜 이럴 거냐면서 자기 남편을 따라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평소에 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댁이네요. 돈 없는 걸 가지고 평소에도 신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남, 그러니까 제 남편이 돈 있는 처가로 장가간다고 저러는 거랍니다. 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나요.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신우 남편 인성이 썩어 빠졌다는 건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신우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거실로 나오니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한테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왜 저희 아버지께서 1억을 해주시냐입니다. 저희 전세금이 부족해서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그뿐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뜻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말투가 예의 바르지 못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당신과 기싸움이라도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1억으로 남편하고 당신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달래듯 풀어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솔직히 그저 나이 드신 아버님의 유치한 노여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점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의 생신이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수 있도록 큰 돈을 빌려주시기도 했고 이자도 받지 않으시는 만큼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 50 정도 드리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한 번도 30 이상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매달 시부모님께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 생일은 또 따로 챙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이자도 안 받으시고 다달이 저희로부터 용돈도 안 받으십니다. 남편도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부모님 용돈은 각자 챙기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다달이 2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드리기로 하였고요. 남편은 저더러 이상한 똥꼬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다 본인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께서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친정어머니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당신이 타시던 구형 그랜저를 저더러 갖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제가 처녀 때부터 타던 차를 같이 쓰고 있었기에 이참에 두 대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형 그랜저라고는 해도 친정어머니께서 어디 멀리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4년 정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언짢으신 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은 새 차 탈 줄 모르는 줄 아냐입니다. 그러면서 사돈도 너무 하시답니다. 새 차를 사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중고차를 팔아서 돈으로 주시지 받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나 보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시더군요. 황당했지요. 안 줘도 그만인 차를 생각해서 주신 건데 막말로 동네 고철상에 가져다 줬어도 이보다는 좋은 소리를 들었겠다 싶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 그대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버님이 한 대 사주시지 그러세요. 이제까지 뭐 하시느라 아들 차 한 대도 못 사주셨냐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말하는 싸가지 좀 보랍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죄송하고 남편은 절대로 그 차 못 타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을 하더군요. 씩씩거리며 현관을 들어오는 폼이 딱 봐도 아버님한테 벌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는 모양이에요. 저는 차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타지 말라고요. 내 차도 우리 엄마 차도 다 타지 말라고요. 네 능력으로 사서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냐면서 키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험에서 당신 이름 다 뺄 거고 도난 신고해버릴 거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도 치사하고 더러웠는지 차키 꺼내놓고 출근했더라고요.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문자가 와 있기를 줬다가 뺏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거리랍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간 서로 간에 마음 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부부의 연을 맺은 만큼 저나 남편이나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 식구들이 얽혀버리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의 일로 저희 두 사람의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우랑 신우 남편이 결국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 부부랑 왕래가 없기도 했고 관심이 없었기도 해서 어쩌다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소위 좋게 좋게는 아닌 듯 했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 일이라서 그런지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상 이렇게 각 잡고 밖에서 보자 하시면 안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카페에 도착하니 아버님도 같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곤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우 이혼하는 거 들었냐면서 신우 남편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한다더군요. 못돼 처먹은 자식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저러는 걸 보니까 아주 밥맛이라면서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디 가서 내 욕도 저렇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어머님께서 다시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더러 혹시 모아둔 돈 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말 없었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니네 아버지 돈 많다고 니들 결혼할 때 1억 톡하고 내놓지 않았냐면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랍니다. 제가 그 돈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려주신 거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왜 신우 위자료를 빌려주셔야 하냐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그럼 너네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4천만 원 내놓으랍니다. 우리는 쪼잔하게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였지만 저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려받으셔야겠다고요. 그 돈을 저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고 주신 거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장가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신 게 아니고요. 라고 제가 따지자 그딴 거 모르겠고 당신 돈 내놓으랍니다. 정말 옛날 개그처럼 기가 차고 코가 차더라고요. 그 돈 막말로 무슨 제가 핸드백 하나라도 샀으면 말을 안 해요. 전세 구하는데 다 들어간 거 뻔히 하시는 분이 그러시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버님은 혼자 씩씩대시더니 저더러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도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뭐가 됐던 간에 아주 결판을 지어야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금방 도착했더군요. 저와 시부모님 표정을 보고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버님이 4천만 원 돌려달라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 마누라 말하는 사가지가 아주 개꼬라지라서 내가 그 돈 돌려받아야겠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너는 빨리 죄송하다고 못하냐면서 앞뒤 사정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말이에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니네 잘난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니네 누나 위자료 꼬으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벙찐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어른이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뭘 잘했다고 난리냐며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이게 다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들이 건물이라도 몇 채 있었으면 이런 무시를 당했겠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꼴을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이혼할 거라며 지금 당장 제 계좌로 4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해서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계약할 때 제 돈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이 어쨌든 대부분이었기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먼저 4천 주고 끝내버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사천도 돌려드리고 남편도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다 가져가시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하고 연관된 건 10원짜리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는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데 아버님이 카페에서 뛰어나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으며 얼른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집으로 오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네요. 남편은 문자로 아무래도 자기가 순간 부모님 때문에 물불 못 가리고 말을 막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신우에 관한 일은 자기가 부모님과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요. 문자는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연락이 한 2주 가까이 오더니 결국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현관 밖에 서 있는 남편에게 죽기 싫으면 서류만 놓고 꺼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쫄보 같은 인간, 서류만 놓고 정말 갔더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랑 갈라서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제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일하던 사무실까지 출퇴근 거리가 어지간히 멀어졌나 봐요. 차도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을 일삼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련지 뭐 알아서 살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